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전 사례로 본 부동산 세상. 그간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자, 오늘은 안심대출과 그 깡통주택의 연관성, 제가 실전에서 부딪히는 최근에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에서는 조금 10% 20% 안에 드는 상위 레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그 초짜들 얘기가 어쨌든 그것도 정보니까 그걸 걸러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의 능력이니까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할까 말까 했어요. 대부분 이런 거는 쉽게 얘기해서 조금 어려운 거나 아니면은 저도 그랬죠. 핵심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그렇게 조회수나 이렇게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보편적이고 쉬운 건 얘기해야 조금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제가 지향하는 바는 중상급, 그렇죠. 그걸 지향한다고 했으니까 부동산에 관련돼서도 그러신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안심대출이라고 아시는지요? 우선 그걸 아셔야 이걸 얘기가 돼요. 전세대출 중에 안심대출이라는 거 있습니다. 안심한다는 얘기죠. 누구나 다 안심해. 그래서 안심대출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세대출의 상품 중에 하나인데, 공시가격의 곱하기 1.5배, 1.5배를 그 주택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시가를 삼아요. 시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택이, 자, 그냥 설명을 할게요. 원래 그 시세는 2억 5천인 빌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은 2억이었어요. 공시가격은 2억, 시세는 2억 5천. 근데 이거에 대한 정부에서 허용한 대출은 어떤지 아십니까? 시세 2억 5천에 이 범위 내에서 전세가가 정해졌잖아요. 그 이하로.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공시가격 2억이니까 곱하기 1.5, 그럼 3억이 나오죠? 그러면 전세가는 얼마로 산정한다? 3억까지 해줘요. 그러면 그 3억에 대한 대출액의 80에서 99%까지를 대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전세가 총 금액을 3억까지를 산정을 해줘요. 그럼 거기서 80%라 그러면 38은 24. 그럼 본인 돈 6천만 원만 있으면은 3억짜리 그 빌라에 들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매매가는 2억 5천, 공시가격은 2억, 전세가는 3억.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주택은 깡통주택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잘못이 없어요.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경매나 그 다음에 아파트든 빌라든 모든 핵심은 뭐냐면은 시세입니다. 실거래가. 그런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거래가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맹신하는 분이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면 믿을 수가 없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들 등기부등본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 있다 그런다면 초초초초자죠. 그때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여기 제 강의 정도 듣는 분들은 다 알아요. 공시가격이란다. 등기부등본에는 공신력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등기부등본도 믿을 수도 안 되고 실거래가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슨 도구,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주 초짜 사이트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설명하겠습니다. 이 깡통주택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가는 2억 5천인데
공시가격,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공시가격은 누가 산정한다? 한국감정원. 공신력, 신뢰성이 있다 없다? 없다. 공시가격 자체가 신뢰성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수차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 공시가격이 여러분들 그 재산세 한번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쭉날쭉이잖아요. 실제 비싼 집은 공시가격이 낮게 나와 있고, 싼 집은 공시가격이 세게 나와 있는 집들도 있고. 자, 그래서 어찌됐건,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실거래가 믿어야죠? 믿을 게 없으니까. 객관적으로는 등기부등본 믿어야죠? 믿을 게 없으니까. 공시가격도 믿고 실거래가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그냥 객관적으로는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형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공시가격을 기본적으로 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시가격이 계속 내년에도 올라가죠? 내년에 또 오릅니다.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재산세도 증가하고 매매가도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공시가격이 올라가는데 매매가격이 상승 안 하게 되면 저절로 깡통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안심대출은 뭐하고 연관이 있다? 공시가격. 공시가격과 연관되어 있어서 깡통주택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매가가 시세가 2억 5천이다 그러면은 전세가는 그 이하로 해줘야죠, 정부에서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심지어 은행에서도 공시가격이 1.5배만 되면은 무조건 나갑니다, 전세가. 그리고 은행에서는 보증보험을 들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손해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정부가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임차인도 손해가 있다, 없다? 시가가 2억 5천짜리 집인데 3억짜리 전세 살아도 임차인은 손해 있다, 없다? 없다. 보증보험에 들면은 돈 빼주니까. 다 봅시다. 임대인, 집주인들은 손해가 있다, 없다? 집주인은 이익만 있죠. 이거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 사무실에 잘못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은행에서 다 걸렸잖아요. 억지로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탈법도 없고. 그러면 지금 집주인이든 임차인이든 은행이든 공인중개 사무실이든 어느 누구도 잘못이 없어요. 다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왜 깡통주택이 됐는데 차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자, 제가 지금 하려고자 하는 거는 문제가 됩니다. 왜? 정부 정책이 지금의 전세대출을 80%에서 99%까지 안 해주고 전세대출 금액을 50%나 60% 떨어뜨리고, 지금 매매가가 약세죠. 대출 안 해주니까 일부 지금 현재 아파트가 강세인 지역 빼놓고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대한민국의 수도권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요지에 어떤 부동산이든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좀 환절기 좀 코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시세는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없나요? 모른단 말이에요, 시세는. 그래서 공시가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깡통주택을 만들고 깡통주택이다 한다 그러면 언론에서 그 초짜들 기자들이 막 써내요. 그건 누구 잘못인데? 정부 잘못이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그래가지고 안심대출을 1.5배씩을 해줘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해준단 말이에요. 다 윈윈이잖아요. 임대인, 임차인, 은행, 부동산 사무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이 무능한 정부가 정책을 잘못 쓰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깡통주택은 양산될 수가 있다. 안심, 다 안심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골마 있다. 전세대출률을 떨어뜨리게 되면 즉시 깡통주택화 되고, 그 다음에 그거는 나중에 돈을 지금은 보증보험을 드니까 임차인도 상관이 없으나 만에 하나 이제 대출이 빠지고 나잖아요. 전세대출 금액이 80%에서 60% 떨어진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는 굉장히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분쟁거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대부분의 임대인은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는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기준금리 2.1%의 임대소득을 부과를 하고 있으나 그건 잘못이라고 제가 수차야 얘기했죠. 아무튼 안심대출과
깡통주택의 연관성 명확하게 증명이 됐죠. 정부의 전세대출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잘못이 없으나 이거는 깡통주택은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매매가보다 항상 전세가가 올라가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최소한 정부에서 기관에 근무하고 장차관급이나 급여 실무자들은 부동산 실무 정도는 제대로 파악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걔들은 그럴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능력 있는 인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는 좋아하지 않죠. 자기들 정책에 우민화 정책, 하향 평준화 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에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정책을 볼 때는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안심대출, 공시가격, 깡통주택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왜? 경매든 뭐든 시세를 알고 해야 되는데 시세를 빼놓고 전부 공시가격을 맹신한 결과이다. 감사합니다.